남편은 여기서 주무시고 있었고 저는 이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발작이 난 거죠. 그냥 팔다리가 다 틀어지고. 새벽 3시 자고 있던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련. 구급대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쪽 지금 여기에 누웠었거든요. 여기에 누워가지고 심폐소생술 하고 링거 꽂고. 심폐소생술 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안경 쓰고 웃는 이 아들이 우리 장남 우영입니다. 이번에 간 고조 우영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장남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우영 씨. 친구 같던 남편, 다정한 아빠를 가족은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과연 그를 이렇게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사인이 심실빈맥인데 심장에 있는 동맥이 막히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심장 혈관이 막혔는데 8년 전에 한 수술 부위, 스텐관 집어넣은 그 부위가 꽉 막혔대요. 8년 전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았는데 같은 동맥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비어버린 가장의 자리. 가족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영술에서 뚫기만 했으면 살았고요. 지금은 뇌사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걸 수술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40대 남성이 자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는데요.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상태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심장의 구조나 해부학적인 면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CG를 보시면요.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가 약간 왼쪽 가슴에 치우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기능은 근육의 주머니인데 그 근육의 주머니가 계속 수축을 하면서 피를 온몸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중에 일부분이 막히게 되면 이 혈관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심장 근육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 거죠? 예,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처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처치를 우리가 혈관 조영술에 의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실제 환자의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심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관상동맥, 전하행동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텐트가 예전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막혔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CG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관을 넣고 풍선에 철망을 씌워서 이게 철망을 우리가 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공기를 넣어주면 풍선이 늘어나겠죠. 이 풍선이 늘어나고 철망도 따라서 늘어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가 유지가 되고 요 가운데 고무풍선이 달린 관은 빼주는 이러한 처치가 심근경색에서는 현재까지 표준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은 이번 사건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그에게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녁 먹고 좀 있다가 8시 그쯤에 얼굴색이 안 좋고 여기 통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지자 바로 어머니와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8년 전에 여기서 시술을 했고 지금 그 부위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랬지 했더니 맞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도 그러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고 그때와 증상도 똑같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료진은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처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답니다. 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거는 지금 진통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2시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때까지 봐서도 괜찮으면 퇴원을 했다가 아침에 외래로 나와서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퇴원을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새벽에 응급실을 나선 부부.
괜찮을 줄로만 알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2시간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 조금 진통제 맞고 했으니까 조금 이제 가라앉았고 이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집에서 퇴원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퇴원하지 말고 검사와 시술을 다 받고 돌아오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 가족은 퇴원만 하지 않았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억울함에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병원에 보냈다는 어머니.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병원에를 내가 안 데리고 갔으면 내가 들어오는데 병원에를 그런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 환자를 퇴원만 안 시켰으면 안 갔어요. 안 죽여 잃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멀쩡한 아들 몇 시간 전에 말하고 웃고 그러던 아들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네, 박사님, 만약에 환자가 퇴원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심근경색이라는 병 자체가 발병하면 현장 사망률이 60%가 넘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일어나고 안 좋은 상황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생존의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들은 지금 상당히 답답하고 또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 네, 이 사건 환자는 사망하기 전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당시 투약 기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약 기록지를 보시면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받았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그리고 일반 진통제인 트리도를 투약받았는데요. 가슴 통증을 상당히 호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받다 보니까 환자가 좋아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원 판례를 보시면 피해자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사 당시 응급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근경색 증상으로 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관찰을 하지 않고 미리 퇴원을 시켜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응급한 환자들이 찾는 만큼 응급실에서 의료진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칩니다.